최근 검찰개혁과 관련해 대통령과 민주당을 이간질하려는 일부 유튜버와 세력들의 공작이 너무나 눈에 보이게 날뛰었습니다. 특히 검찰과 언론들의 수십 년간 봐왔던 뻔한 행태에 분노를 금치 못하겠다는 반응들이 쏟아졌는데요.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언제나 모든 역경과 고난을 스스로의 능력으로 극복해왔던 것처럼 이번에도 또다시 엄청난 카리스마를 보여주며 슬기롭게 이 사태를 해결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의 핵심 미래라 할 수 있는 민주당 초선 의원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한 명씩 깊은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고 하는데요. 이에 김상욱 의원이 너무나 충격을 받았다는 인터뷰가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예, 어제 저녁에 이재명 대통령과의 관저 만찬이 있었죠. 네, 어제 저녁에 관저 만찬에 참석했고요. 예, 대통령님 뵈니까 참 좋았습니다. 네, 좋았고. 좀 많이 응원해드리고 싶었어요. 사실 솔직하게 최근에 대통령님께서 페이스북에 여러 차례 글을 쓰시고 하는 걸 보면서 예, 저 대통령님께서 페이스북에 글 쓰면 제가 최소 10번 이상은 읽고 또 읽는 것 같아요. 10번을 읽습니까? 자꾸 읽게 돼요. 근데 그게 안타까워서 읽게 돼요. 예. 솔직하게. 뭐냐 하면 그 자리가 얼마나 외롭고 힘든 자리입니까? 사람들이 다 이용해 먹으려고만 하지 예. 진짜 도우려고 하는 사람이 잘 없는 자리잖아요. 그 외로움, 근데 이걸 해야 되는 무한한 책임감 이런 것들을 느끼게 돼서 예. 안타까운 마음으로 좀 많이 읽었습니다. 어제 그러면 만찬 자리 좀 여쭤볼게요. 네. 제가 그거 잘 정확히 이해를 못 하고 있는데 네. 뭐 여러 테이블들이 아니 한 테이블 삥 눌러서 삥 둘러 앉아서 다 같이 그러면 대통령님이 좀 얘기를 하고 자리를 좀 옮겨가면서 계속 아니요. 얘기를 합니까? 한 자리에서 쭉 계속 이제 돌아가면서 말씀 나누고 또 그 전에 또 편하게 얘기도 나누시고 편하게 좀 얘기하시고. 격없이 격 없이. 말씀을 나누는 그런 자리였고요. 저는 좀 신기했습니다. 예. 뭐냐면 저희 그 식사 자리가 예전에 그 윤이 있을 때 한번 또 저도 그때 국회 국회 국민의힘 간사하면서 했던 자리인데 너무 비교돼서 그때는 제가 한참 국민의힘 말 안 듣는 예. 여가위 간사였는데 양육비 선지급 문제 제가 무조건 이게 통과시켜야 됩니다 하고 막 고집 부리면서 말 안 듣고 술 안 먹고 할 때네. 그때거든요. 말 안 듣는다는 게 이제 술 안 먹는다와 바로 이어질 수 있는 거군요. 그때는 그랬죠. 예. 근데 어제는 정말 격없이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하고 특히 의원님들이 지역구 현안 문제나 본인 법안 문제도 얘기를 나누고 격없이 많은 얘기를 나누는 자리였습니다. 예. 그러면 쭉 돌아가면서 한마디씩 하면 전체 다 얘기를 들을 수 있는 네. 그런 그런데 저는 자리였군요. 좀 기억에 많이 남는 것이요. 대통령님의 고민에 대한 부분을 같이 좀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대통령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어요. 모든 혁명은 끝에 반동 때문에 무너지는 경우들이 많다. 우리 프랑스 대혁명도 그랬고 역사적으로 보면 늘 그런 경험들이 많았다. 예. 왜 그런지에 대한 반성이 없으면 우리의 좋은 의도가 좋은 결실을 맺기 어려울 수 있다. 예. 그러면서 이제 하셨던 말씀이 저는 너무 와닿았는데 뭐냐면 때로는 의도가 지나쳐서 또는 때로는 이제 좀 넘쳐버리는 거 있잖아요. 예. 그런 것들 때문에 반동 세력이 힘을 줘버려서 또는 우리 안에 분열이 일어나서 결국에는 개혁을 성공하지 못한 그런 예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더 겸손해져야 한다. 더 낮춰야 한다. 더 포용하고 함께 가야 한다는 취지의 말씀을 주셨는데요. 참 많이 와닿았습니다. 그 말을 직접적으로 해석하면 예를 들어서 지금 민주당 내 일부 강경한 분들이 검찰개혁 관련돼서 네. 더 완벽해야 된다라는 취지로 그러니까 검찰의 권한을 더 많이 빼야 된다라는 취지로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다가는 반대 세력이 결집해서 망칠 수 있다. 제가 라는 사실 맥락이군요. 뭐 일관되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뭐냐면요. 사실 국회의원들, 정치인들은 말하기 편해요. 최종적인 뭐 법은 만들지만 최종적인 책임을 지는 건 아닐 수도 있거든요. 예. 어떻게 보면 국회에서 법을 만들지만 그 법을 집행하고 실행하는 것은 행정부죠. 그리고 그 법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아서 사회적 부작용이 났을 때에 최종적인 무한 책임을 지는 것은 누굴까요? 대통령님이 돼버려요. 정부고 대통령이죠. 그러면 대통령 또는 행정부 입장에서는 이 법안을 실행했을 때 생길 부작용 또 생길 사회 구조적 문제 이런 부분들도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예. 근데 정치인들은 어떻죠? 지지자들의 요구에 더 빨리 휩쓸려 버리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치인들은 지지자들의 요구에 따라서 가볍게 움직일 수 있지만 대통령과 행정부는 지지자의 요구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발생할 사회 구조적 변화, 부작용까지 다 검수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 그러면 여당이 왜 있습니까? 사실은 대통령과 행정부가 하는 그 고민을 같이 고민해서 입법 단계에서부터 반영하는 것이 여당의 역할이지 않습니까? 예. 근데 여당이 대통령과 행정부의 고민을 무시하고 음. 지지자의 입장에 따라서 그냥 주장만 해버린다면 그건 여당이 아니라 야당이죠. 그래서 야당이 재밌다 편하다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예. 야당은 책임질 필요가 없어요. 잠시만요. 생각해보니까 김상우 의원님은 이제 여당 의원이었다가 저는 늘 책임감을 갖고 삽니다. 탈당을 해서 야당이 됐다가 지금 다시 또 탈당한 뒤 야당 됐다 얼마 전에 다시 여당이 됐습니다. 저는 그래서 책임감이 크시겠군요. 저는 그래서 좀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했던 언행들은 예. 다들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가끔씩 보면 지지자들의 뜻과 다른 말씀을 드릴 때가 많이 있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저도 그것 때문입니다. 당장 짧은 인기만 생각한다면 지지자들이 원하는 말을 하겠죠. 하지만 예. 늘 그걸 생각합니다. 이걸 통해서 반영되는 법안, 정책이 어떤 부작용과 효과와 구조적 변화를 낼 것인가. 그러면 많이 깊이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 저는 제가 하는 언행도 정말 생각 많이 하고 하거든요. 그냥 하는 얘기들은 아닙니다. 근데 제가 하는 생각보다 만 배 이상을 대통령님께서 더 고민하시지 않겠습니까? 검찰개혁도 마찬가지입니다. 페이스북에 대통령께서 여러 가지 글 쓰신 내용도 보면 다 그 부분입니다. 무한 책임에 대한 고민을 같이 해달라는 요구입니다. 의원들의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쭉 돌아가면서 얘기를 했으니까 네. 다 들었을 여러 거죠. 가지 얘기를 했죠. 근데 제가 일단 다른 의원님들이 하신 얘기를 제가 함부로 전하는 건 옳지 않을 것 같고요. 제가 드린 얘기는 제 얘기니까 해도 될 것 같은데 다른 분들의 지금 말씀하신 거는 지금 김상우 의원님은 대통령의 고민을 잘 읽었고 조금 직설적으로 얘기했어요. 저는 뭐냐하면 대통령님의 뜻과 고민을 함께 나누자는 생각은 일반 상식적으로 다 바로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예. 근데 다들 대통령 이름팔이만 하고 대통령 이름팔이 뒤에 숨어서 자기 정치하는 건 비겁하지 않느냐. 대통령 뜻이 틀렸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러면 대통령 뜻을 비판하려면 난 대통령 편인데라고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 얘기를 하셨어요? 예, 그래서 의원님들 있는 자리에서 좀 그 얘기했어요. 그건 비겁한 거다. 김상우 의원님이 다른 의원들과 그렇게 안 친한 이유를 알 것 같긴 해요. 친해요. 친한데 그래요? 근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박 선배님하고 저하고 사이가 안 좋아. 나 선배님 싫어해. 생각이 틀렸다 싶어. 그러면 저는 박선재 선배님 생각이 사회자라고 해주세요. 사회자님 생각이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얘기가 정당한 거잖아요. 근데 저는 사회자 생각님이 맞다고 생각하고 사회자님 생각과 제 생각 같습니다. 그래서 사회자 생각이 이렇습니다 하는데 사실은 사회자님 생각과 다른 내 생각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 비겁한 거잖아요. 혹시 그러면 그 자리에서 대통령의 검찰개혁에 대해서 네. 검찰은 워낙 살아남는 힘이 강하니 이 정도는 안 됩니다. 그런 구체적인 얘기를 하지는 이번에는 안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의원들이요. 의원들께서도 그런 구체적 얘기는 안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첫 만찬 때에 관련된 얘기가 다 나왔고 페이스북에 대통령님의 뜻은 이미 나타난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만찬 때 그런 검찰 개혁과 관련된 구체적 이야기를 하진 않았는데 좀 그런 말씀은 있으셨죠. 뭐냐 하면 아무래도 우리 민주당 내 검사 출신 의원님들께서 본의 아니게 공격을 받고 좋은 뜻으로 얘기해도 국회당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다라는 아쉬운 사실은 좀 우리가 좀 진정성을 좀 이해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취지 말씀. 어제는 현안 민원 그리고 지역 관련된 또 법안 관련된 얘기들이 많았습니다. 현안 지역 민원들 얘기가 좀 있었군요. 지역 민원 얘기도 많았죠. 예. 우리 지역에는 이게 필요합니다라는 얘기들 언제나 빠지지가 않죠. 꼼꼼하게 챙겨 들으셨어요. 최근에 대통령께서? 여권 내에서 제일 갈등이 컸던 건 사실 김어준 씨의 유튜브 문제입니다. 네. 공천 취소 거래설 얘기가 있었고요. 네, 또 맞습니다. 어제는 김민석 총리와 또 한 번 설전 비슷한 게 오가기도 했습니다. 이런 부분, 그러니까 지지층이 갈라지는 부분 또는 커뮤니티 유튜브에 끌려다니는 네. 뭐 어떻게 되면 매몰되는 정치의 문제. 혹시 이런 얘기들도 나왔나요? 어제 만찬 때 나오진 않았어요. 나오진 않았고요. 예. 의원들도 말을 좀 아끼는 것 같습니다. 다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을 좀 아끼는 것 같습니다. 당내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그러면 당연한 얘기겠지만은 다수 의원님들은 장인수 기자 사태 이후에 좀 도가 넘었다 하는 생각들은 많이 가지고 계시고요. 사실 저는 매우 분개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뭐 저한테 말씀을 물으신다면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도
최소한 사과하고 재발 방지 약속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요? 책임 있는 대한 매체라면 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친청과 네. 뭐 다른 뭐 친석이라고 해도 되겠고요. 네, 주요는 이제 김민석 총리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네, 또는 친청과 친성이든 친석이든 네, 친청 반청이든 당내 개파의 어떤 갈등이 권력 다툼이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문제 이후로 더 커진 것 같다가 이번에 김어준 씨 방송 얘기로 또 더 커진 것 같습니다. 다른 당에서 탈당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네. 저는 여기- 개파가 없습니다. 개파 봐도 개파를 없을 것 싫어합니다. 같아요. 봐도 없을 것 같아요. 저는 개파가 없고 저 나름의 기준을 가지고 예. 해안마다 판단할 뿐입니다. 그럼 이거 뭐야라는 생각도 좀 들 것도 같고 어떻습니까? 좀 비겁하다는 생각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저는 예. 개파가 없어서요. 음. 그러니까 비겁하다는 게 뭐냐면 민주정당에서 자기 생각을 얘기하고 다른 생각에 대해서 합리적 비판은 가능하죠. 근데 예. 그것이 아니라 개파로 줄 세우고 의사를 곡해하고 그리고 비판을 하면 될 텐데 나는 저 사람과 생각이 같아 하면서 그 생각을 왜곡해버리고 이건 좀 비겁하지 않나요? 예. 그래서 저는 우리 건강한 민주당을 위해서 합리적인 비판, 합리적인 토론 또 레드팀 다 필요한데 비겁하지 않게 했으면 좋겠다. 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34명, 오늘 33명, 총 67명의 민주당 초선 의원과 만찬을 했고 하고 있습니다. 김남국 위원님. 지금 이 시각도 진행 중인 거죠. 분위기가 어떻다 혹시 들으신 거 있으세요? 과거의 초선 의원과 대통령과의 만남과는 좀 달랐다라고 합니다. 과거에는 영빈관에서 굉장히 많은 숫자가 한 번에 모였고 예. 대통령께서 모두 발언한 다음에는 특별하게 대통령과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아마 스킨십을 조금 더 이렇게 진하게 하고 싶으셨는지 그룹을 두 개로 나눠서 시간도 늘려서 두 그룹으로 2시간 반가량 진행했다라고 하고 있고요. 대통령께서 모두 발언을 하시고 또 그리고 개별 의원님들이 여러 발언들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고 합니다. 예, 아마 어제도 오늘도 비슷한 형식으로 아마 진행될 것 같습니다. 어제 저녁 만찬 이후에 이 대통령 발언이 여러 언론사를 통해서 일제히 보도가 됐습니다. 그리고 뭐 30명 이상이 참석했으니까 다 기자들이 전화를 돌렸을 거고요. 굵직한 발언들을 정리해 보면 검찰총장 명칭 이름 하나에 매달려서는 안 된다. 검사들이 다 나쁜 것도 아니고 수사권 박탈했는데 뭐가 문제냐 뭐 이런 발언들이 나왔다고 합니다. 김종혁 위원님. 그러니까 좀 검찰 개혁 관련한 발언이 뭐 메인이 된 것 같아요. 근데 실용주의적인 그런 개혁을 주문했다 이렇게 해석이 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거는 뭐 대통령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상식적으로 보면 아니 검찰총장이라는 명칭은 헌법에 규정된 건데 예. 그거를 그 이름으로 안 쓰겠다고 하면 뭐 법을 바꿔야 될 거 아닙니까? 헌법을 바꿀 수 있습니까? 그렇게 될 수 없고 저는 이해할 수 없는 게 아니 예를 들면 검찰총장 중에서 좋은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도 있었고 검사들 중에서도 뭐 좋은 검사도 있고 나쁜 검사도 있을 겁니다. 국회의원들은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그 이름 자체를 악마화하는 건 도저히 이해가 잘 가지 않아요. 검찰총장이라는 이름이 악마입니까? 검사라는 이름이 잘못된 거예요? 아니, 예를 들면 공산주의 사회에서 자본가라는 이름은 악마죠. 독재국가에서 민주주의라는 건 악마일 겁니다. 하지만 그 이번 정상적인 자유민주공화국에서 검찰 혹은 검사, 검찰총장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경기를 일으키는 거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요. 이게 무슨 탈레반도 아니고. 그래서 저 부분에 대해서는 적어도 대통령이 지적하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예. 왜 민주당에서 그렇게까지 그 단어 하나하나에 명칭 하나하나에 그렇게 의미를 부여하면서 악마화하는지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른바 개혁 강경파들에게도 좀 간접적으로 메시지를 냈다 이렇게 해석하면 좀 과할까요? 직접 이렇게 말씀하시지는 않았지만 예. 애둘러서 이야기가 가지 않았을까, 예. 느낌이 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이제 어제 많은 대통령께서 메시지가 있었는데 공식적으로 브리핑을 하지 않고 대통령의 메시지가 개별 기자들이 개별 의원님들을 막 취재하다 보니까 메시지가 다양하게 좀 나왔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저희가 방송하기 전에 1시간 전에 대통령께서 직접 또 트위터를 쓰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검찰총장과 관련되어서도 헌법에 검찰 사무와 관련되어서 검찰 사무의 책임자를 검사로 그리고 거기에 총괄 책임자를 검찰총장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공소청장을 검찰총장,
공소청장 이 명칭을 가지고 다투는 것 자체가 좀 과유불급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예. 또 나쁜 검사는 없다. 이거 대선 기간에도 계속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이제 검찰을 개혁한다라고 하면서 개혁의 대상인 어떤 검사들을 나쁜 어떤 대상으로 이렇게 몰아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하면서 예.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게 약간 좀 잘렸던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서 대통령이 원래 하고자 했던 것은 이번에 개정한 법안 중에서 나왔던 내용이 검찰청의 모든 검사와 공무원들을 전부 다 면직시키고 선별해서 공소청과 중수청으로 보내자라는 그런 주장이 있었는데 그럴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나쁜 검사가 다 나쁜 것은 아니다라는 이런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면서 직접 SNS에 좀 내용을 밝히신 것 같습니다. 근데 저게 예. 정말 이해가 잘 되지 않는 게요. 공소청으로 가면서 현직 검사들을 다 일단 면직을 한 다음에 선별해서 집어넣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가부를 계속 바꾸자고 그랬잖아요. 명칭을 바꾸자, 여가부의 이름을 바꾸자. 그러면 여가부 공무원들은 다 사표를 내고 그다음에 누군가가 다시 선별을 해서 넣어야 되는 겁니까? 저거는 누가 봐도 검사들을 그동안의 수사나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 입맛에 맞는 사람은 집어넣고 입맛에 맞지 않는 사람은 잘라내겠다라는 건데 아니 법률이 보장하고 있는 공무원의 직업의 안정성이라든가 계속성이라든가 이런 거 다 깨버리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것은 굉장히 반헌법적인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 저게 좀 왜 저렇게까지 무리를 하지? 물론 민주당 이제 일부의 네. 주장입니다만 아주 예. 소수의 주장이라고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지금 이제 이번에 이제 대통령께서 또 강조하신 것이 제출된 법안이 정부안이 아니다. 당정 협의안이다라는 것을 또 강조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방금 이제 전부 다 면직시켜야 된다라는 것도 국가공무원법 위반이기 때문에 그 주장 자체가 조금 너무 무리한 주장이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 당정 협의안도 망고불변 딱 이렇게 픽스된 것 절대 한 점 1.1획도 못 고치는 것이 아니라 법안 통과 때까지 또 여러 가지 수사기소 분리라고 하는 그 대원칙을 지키면서 수정될 수 있는 법안이다라는 것을 강조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